자, 뉴스 읽어주는 남자 11월 26일 월요일입니다. 11월도 이제 겨울이 바짝 왔네요. 패딩을 꺼내 입어야 될 날씨가 됐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8주째 하락 집권 후 최저치 이런 뉴스가 나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언론을 볼 때 조금이라도 내려가면 하락이라는 워딩을 꼭 씁니다, 언론이. 근데 반등했을 때는 몇 퍼센트 상승이라는 워딩을 쓰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자, 어쨌든 간에 이 뉴스를 조금 이제 들여다보면 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2%, 부정적인 여론이 42.5%, 이 정도로 지금 잡히고 있고, 부정적 평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긍정적 평가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제 40%대 지지율이 꺼졌죠. 39.2%, 자유한국당이 22.9%, 정의당이 8.8%, 바른미래당 6%, 민주평화당 2.2%. 요 정도로 잡히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이제 4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자, 결국은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빠지는 지지율을 온전히 다 받아먹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유한국당 쪽으로 그래도 또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 거기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을 까먹는 것 중에 큰 게 사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이라고 봐야 되죠. 그거 외에도 사실은 안 좋은 이슈들이 굉장히 많지만 정부 입장에서의 지지율을 까먹는 이슈들은 굉장히 많아요. 네.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 이렇게 까먹을 수밖에 없고, 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다르죠. 정부는 지지율을 까먹는 정책도 써야 돼요. 국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면 제가 늘 얘기하는 전체적인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내버려 둬야 되는 것들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계속해서 내려갈 겁니다. 자,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조금은 다르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부자 몸살이기를 너무 오래 했다. 부자 몸살이기를 너무 오래 했고, 예를 들면 지금 유치원 박용진 3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큰 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 자유한국당의 발목을 잡혀서 못하는 거에 대해서 큰 소리를 내지 못하고, 맞아, 이슈 선점을 좀 못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국민들한테 피로도를 계속해서 누적시키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저번 주가 40.5%, 지금이 39.2%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슈를 선점할 수 있는 건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유치원 3법 같은 경우도 정부의 질타를 할 수 있는 위치거든요. 여당이라 하더라도. 왜냐하면 자 지금 유치원 관련된 법들이 무슨 개별 놀이학교 뭐 이런 식으로 전환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부자 동네 큰 유치원들이 처음 학교 이 시스템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원화를 제대로 모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큰 소리는 쳐놓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대안을 정부가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빨리 정책적으로 연구 용역을 하고 결과를 발표해서 정부에게 이런 식으로 하자라고 건의를 하고 이슈를 잡은 거에 대해서 이거를 선점을 해서 빨리 전체적으로 주요 아젠다로 삼고 끌고 갈 수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그걸 전혀 못하고 있어요. 네. 전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자 우리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긴 하지만 민생과 민감한 사안은 아니다. 민생과 아주 밀접한 사안은 아니다. 자 그러면은 바이오로직스 거는 정부 쪽으로 공을 던지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에 밀접한 사안을 아젠다로 삼고 뭔가 끌고 가야 되는데 부자 몸살이기 느낌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번 지선을 통해서 그렇게 힘을 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피로감이 오는 거죠. 물론 자 지선에서 밀어준 것과 총선에서 밀어준 게 다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자 자유한국당한테 법사위도 내주고 드루킹 특검도 받아주고 이번에 국정조사, 자 이것도 서울교통공사 국정조사도 받아주고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건 지금 계속 관철하고 있는 모양인데, 자 지금은 또 자유한국당이 이제 계속해서 뭔가를 얻어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러니까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반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하냐면 선거제도 개편과 예산안을 지금 묶어가지고 이거를 퉁치자. 선거제도 개편 니네들이 해주면 우리가 예산안 통과시켜 주겠다. 지금 이걸 자유한국당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이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동안에 원내대표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홍영표 원내대표고 저번 원내대표고 전투력이 너무 약해요. 예, 전투력이 너무 약하다.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김성태가 차라리 나은 것.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김성태는 들어눕기라도 하잖아요. 안 되면 들어눕기라도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전투력이 너무 약하다.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뭘 받아주고 해서 뭔가 앞으로 가는 것 같지만 전혀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있어요. 전혀 앞으로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보기에. 자 더불어민주당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뭐 자기들만의 이유도 있고 변명도 있긴 하겠지만, 자 지방선거 때 대다수의 국민들이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여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 민심이 이러니 흔들리지 말고 전진해라 라는 신호를 줬는데 자꾸 자유한국당이 발목 잡아서 아무것도 못한다 라는 것 때문에 협치하다가 망한 꼴이에요. 하나도 뭔가 얻어진 건 없어요. 여권에서 원하는 거를 제대로 얻었느냐, 협상력 자체 부재죠.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하는 협상력의 부재, 이게 커요.
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매우 심플합니다. 답답하다. 니들을 밀어준 내가 병신이지. 자, 더불어민주당은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로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의 지지율이 올라간 거고 자유한국당의 삽질로 올라간 거지 자기들이 잘해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양보를 했으면은 받아와야죠. 예를 들어서 드루킹 특검을 내줬으면 그거에 상응하는 걸 받아와야 되죠. 근데 당연히 해야 될 거를 받아오고 큰 거를 내주고 당연히 해야 될 거를 받아오고 큰 거를 내주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답답한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거라도 안 하면은 한 걸음도 나가질 못하게 하니 자, 국민들은 얘기를 할 거예요. 니들도 싸워라. 자, 끝까지 싸워서 아무것도 못한다 하면 우리가 총선 때 자유한국당을 없애줄게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안 싸워요. 부자 몸살이기. 우리 지금 지지율 높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높잖아.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편을 들자면 뭐만 하면은 협치가 안 되고 여당의 독주 뭐 독선적인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예, 맞아요. 언론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게 국민을 봐야죠. 언론들이 더불어민주당 편입니까? 지방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보여줬잖아요. 우리가 니네들 한번 눈 딱 감고 밀어주겠다라는 걸 한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끌고 가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다. 자, 이해찬 대표가 당대표가 돼서 조금 기대를 했는데 자, 당대표의 전투력은 나쁘지 않으나 지금 이재명 도지사의 이 이슈에 전부 다 좀 매몰되어 있는 상황이고 원내대표는 너무 물렁물렁해요. 자, 자유한국당에도 지금 더불어민주당 상황을 딱 말씀을 드리면 자유한국당한테 질질 끌려다니죠. 그 다음에 민주노총한테도 끌려다니죠. 안 끌려다니는 데가 없어요. 자, 그러면 자, 민주노총이랑 뭐 자유한국당한테 싸워서 이기기가 너무 버겁다라고 하면 민주노총이라도 싸워야죠. 민주노총이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는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도 이익 집단이에요. 민주노총에 가입된 노동자들을 위한 이익 집단이지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을 다수를 대표하는 모든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광주형 일자리 현대자동차하고 하고 있는 딜에서 민주노총한테 끌려가잖아요. 광주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라도 광주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못 끌고 가는 것도 답답한 거죠. 국민들 입장에선. 여기 끌려가고 저기 끌려가고 우리가 표로 그렇게 힘을 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질질질 끌려다니는 게 답답한 거예요. 그냥. 너무 답답하죠. 뭐 저런 분들도 있어요. 뭐 페미 때문에 손절함. 페미 때문에 손절해서 이번 정부는 다른 정부는 페미와 무슨 거리를 둔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예. 그러니까 문제는 뭐야? 원내도 전투적으로 잘하고 있다. 결과를 못 만들어내는데 무슨 전투적으로 잘하고 있습니까? 이해찬도 마찬가지죠. 워딩은 세게 하는데 결과를 못 만들어내는데 전투력이 없는 거죠. 말로만 세게 나가면 뭐하냐고. 결과를 만들어내야지. 홍영표가 민주노총 비판하면 뭐하냐고요. 아, 우리는 그냥 마유에 가겠다라고 꽝 해가지고 협상을 끄집어내든지 아니면 강하게 우리가 니네들 끝까지 가면 우리는 타협하자고 그냥 가겠다. 전체 국민들한테는 이게 도움이 된다고 본다라고 가든지. 결단을 못 내리잖아요. 워딩만 세게 하면 뭐하냐고요. 막말로 김성태는 드러넣어서 드루킹 특검 받아냈잖아요. 국정조사 받아냈잖아요.
그게 전투력인 거죠. 우리들 입장에서는, 대다수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땡깡이고 국력 소모이긴 한데,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전투력인 거죠. 아니요, 패미 때문에 손전해도 돼요. 그건 뭐 개인의 자유니까. 이해찬 대표 됐으면 무슨 급이 맞아야 토론을 하지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 속 시원하다, 잘한다, 그렇게 해라, 이렇게 이제 한 거고. 자, 원인은 국민들은 알아요. 문재인 정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앞으로도 더 떨어질 거다. 정책적으로 이런 정책 저런 정책 써야 되는데 고통이 수반되는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 예, 고통이 수반되는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지율은 계속해서 떨어질 거고. 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율 떨어지는 거 무서워서 어떤 진짜 포퓰리즘 정책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다르죠. 자, 그러면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 지금 나온 게 카드 수수료 인하. 자, 이건 굉장히 좋은 어젠다를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홍영표 원내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매출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지는 거는 불합리하다. 자, 매출에 따라서 수수료 차별 두는 거는 불합리하다. 자, 무이자 할부 안 해줘. 그러면은 정부도 카드를 꺼내야죠. 무이자 할부 뭐 그 카드 회사 입장에서도 뭐지? 자, 그래서 지금 서울시하고 경남도 경상남도하고 해서 자, 무슨 서울페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쪽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이게 힘싸움에서 밀리면 지지율 폭락이에요, 진짜. 자, 그러면은 카드사들이 손해본 적 있나요? 손해본 적 있나요? 없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사실, 자, 중국은 이미 이런 모바일로 결제를 하거나 알리페이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 카드사들 금융권의 이 카르텔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못 들어와요. 자, 정부가 이거를 주도해서, 정부가 자본 편이 아니라 국민 편, 자영업자 편이 되려면 해야죠. 왜 못합니까? 네. 물론 중국은 또 위조 지폐 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맞아떨어진 게 있는데, 문제는 자영업자들이, 자, 그리고 보세요. 수수료는 뭡니까? 자, 카드를 쓴다? 내가 현금 대신 미리 결제를 하는 거예요. 빌리는 거죠. 사용자가 빌리는 건데 수수료를 사용자가 안 내고 제공자가 내. 불합리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카드 사용을 왜 권장을 했어요? 투명한 세수를 위해서 카드 사용을 권장을 해서, 내는 사람이 수수료를 내게 하면 사람들이 카드를 안 쓰겠죠. 카드를 안 쓰겠죠. 자, 그러면 정부가 이거에 대한 합리적인 고민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소비를 투명하게 만들어서 자영업자들한테 세수를 하게 되려면, 자, 원래 원칙적으로는 돈을 빌린 사람이 이자를 내는 게 맞는데,
자, 돈을 빌린 사람, 카드를 쓰는 사람한테 수수료를 내라고 한다면 자, 고민을 하겠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을 정부에서 해줘야죠. 여당에서 해주고 정당에서 그런 걸 해줘야죠. 자, 시스템을 바꿀 거냐? 시스템을 바꿀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고민할 여지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가 부담이 된다. 그리고 매출이 적은 데가 수수료를 더 많이 내는 게 문제예요. 예. 매출이 적은 데는 카드 수수료를 더 내요. 매출이 큰 데는 카드 수수료를 덜 내죠. 요율을 줄여줘요. 금액이 크니까. 그러니까 작은 데들이 힘든 거야. 작은 데들이 힘든 거예요. 자, 그러면 서울페이니 뭐니 대안으로 계속 제시를 하고 카드사도 수수료 내릴 거 압박을 하고 새로운 기술 도입하는 데도 계속 투자를 해주고 세금을 그런 식으로 써야죠. 자영업자들이 수수료 빵원인 카드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소상공인들한테는 정말 최고죠. 어차피 카드 안 받으면 난리치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은 아젠다를 잘 잡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도 사실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데 민생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아서 피부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카드 수수료를 건드리는 건 서민들 입장에서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죠. 자, 그리고 사용자한테 빚낸 사람한테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건 말도 안 되죠. 네, 말도 안 되고. 자, 뉴스가 어떻게 쏟아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뚫고 가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원하는 건 당연히 언론이 뭐 반기업이니 뭐니 뭐 나올 거예요. 예. 반기업 어쩌고 저쩌고 할 거예요. 그거 무서워가지고 쫄면 안 돼. 우리가 국민들이 원하. 지금 지지율 떨어지는 거 보세요. 그거 눈치 보면 안 돼. 언론이 뭐 이번 정부가 반기업적이네, 대기업만 악당으로 만드네, 큰 회사만 멋져대 뭐 이런 프레임을 짜더라도 뚫고 가야죠. 국민들은 그걸 원하는 거고요. 그걸 했을 때 지지율이 반등할 겁니다. 자, 가장 서민들과 밀접한 거예요. 카드 수수료는. 카드 수수료, 통신료 이 두 개는 서민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불만이에요. 여러분들의 핸드폰비 저만 해도 8만 얼마짜리 요금제 쓰거든요. 비싸잖아요. 왜 8만 얼마짜리? 데이터 때문에 쓰잖아요. 인터넷 그냥 편하게 쓰려고. 저는 특히나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핸드폰으로 스트리밍도 보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도를 뭐 속도가 떨어지지 않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쓰면 요금제가 있어요. 자, 비싸죠. 한 집에 핸드폰 다 있어요. 그러면 가정에서 나가는 숨만 쉬어도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통신료예요. 4인 가족이면요 한 달에 통신비로만 20만원 30만원 나가요. 네. 집에 인터넷 쓰죠. 네. 핸드폰 각자 다 있죠. 자, 이걸 어떻게, 이거 좀만 줄여줘도 가게에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예. 자, 이거에 대해서도 강하게 좀 나가야 되는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나쁜 놈 중에 하나가 KT 민영화한 놈들이에요. KT 민영화 안 하고 그냥 국가가 쥐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든 할 수 있었죠. 그죠? 맞아요. 이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음주운전, 유치원, 카드 수수료, 심신미약 뭐 반대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느리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느끼기에 체감상 느리다. 아, 좀 답답하다. 왜 이거를 빨리빨리 해결을 못하느냐. 그러면 빨리 해결을 못하면 빨리 해결을 못하는 이유라도 보고를 해줘야 돼요. 네. 자, 우리가 이걸 진행하고 있는데 빨리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이거 하고 이게 해결되면 언제쯤에 해결될 것이다 라고 수시로 보고를 국민들한테 해줘야죠. 그게 안 되니까,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중간 보고를 해야 돼요. 회사에서 만약에, 자, 회사에서 무슨 일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떤 프로젝트가. 자, 언제까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잘 안 돼요. 사장한테 중간 보고 안 올라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이 프로젝트 넌 실패한 거야 라고 그냥 아웃되는 거예요. 웬만한 회사에서는. 그러면 자, 정당은 사장이 국민이에요. 사장이 국민인데 국민한테 보고를 해야죠. 안 되면 보고를 해야죠. 자, 맞아요. 자, 단통법은 실질적으로 거의 폐지가 됐죠. 도서정까지도 폐지해야죠. 누구를 위한 도서정까지입니까? 동네 서점 살린다는데 동네 서점 살아났냐고요. 안 살아났으면 지금이라도 폐지해야죠. 자본주의에서 왜 자꾸 가격을 건드려, 공산주의처럼. 단독법은 실질적으로 거의 없어졌는데 옛날만큼 이렇게 되지는 않고 있죠. 자, 처음에 취지는 도서정까지는 처음에 취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골목 상권을 살리겠다고 만든 건데 실패했으면 실패를 인정하고 돌려야죠. 그렇다고 해서 동네 서점들이 살아났냐고요? 아니잖아. 그러면 이거는 실패한 정책이니까 다시 돌립시다라고 해야죠. 국민들이 뭘 불편하고 뭐에 대한 불만인지를 느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자, 지금도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실 쉽지 않습니다. 고민이. 자, 미국만 하더라도 지금 아마존 때문에 토이저러스도 망하고 오프라인 거대 공룡 오프라인 유통사들이 막 망해요. 자, 그러면은 그 오프라인 매장들이 망하면 뭐가 문제냐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아마존이 굉장히 거대해진 아마존이 일자리를 엄청 창출하는 기업이냐? 그 부분도 사실상 지금 물음표가 좀 찍히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의 거대 공룡 기업이 탄생해서 나머지 생태계를 다 잡아먹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게 정부가 할 일이거든요. 자본주의는 내버려 두면 망해요. 네, 그냥 내버려 두면 자본의 논리로 다 독식하고 독점하고 망하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계속해서 견제를 해야 됩니다. 네. 견제를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책을 내는 게 우리가 생각해서 단순하진 않으나, 자, 국민들이 원하는 거면 움직여주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또 바꾸면 돼요. 국민들이 불만을 가지는 이유를 들어보려고 해야 되는데 들으려고 안 하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고. 자, 이제 문재인 정부, 오늘 요 뉴스, 문재인 정부 지지율 떨어진다, 더불어민주당도 떨어진다. 자,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 문재인 정부는 지지율 떨어지는 거에 눈치 보지 말고 갈 길 가라. 예, 갈 길 가라.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지지율 때문에 여기 왔다 갔다 하면
시간만 더 걸릴 뿐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어쩔 수 없이 외부 충격을 맞았을 때 버틸 수 있는 체질 개선이 기본입니다. 그게 필요하고, 자, 더불어민주당은 좀 다르다 말씀드리는 게, 민생에 밀착돼 있는, 그래서 이제 카드 수수료 같은 아젠다 정말 잘 꺼낸 거다. 예, 잘 꺼낸 거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는데, 이걸 가지고 제발 카드사들한테 휘둘리고 언론에 휘둘리지 말고 확실한 대안을 제시를 하고, 안 되면 밀어붙이고요. 이렇게 가야 된다. 그리고 유치원 3법 통과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자유한국당 발목 잡혀서 질질 끌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처음 학교에 들어오지 않아서 배짱 부리고 있는 유치원들 때문에 막막한 학부모들을 어떻게 케어할 거냐, 어떻게 케어할 거냐, 이거부터 대책을 내놔야죠. 그래야지 국민들이 안심하고 더불어민주당을 밀어줄 거 아닙니까? 법이 통과되면 좋지만 당장에 원생 모집 안 하고 배째라고 있는 이 유치원들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책부터 마련해놔서 학부모들이, 아이 키우는 엄마 아빠들이 일단은 나라를 믿고,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을 믿고, 우리가 유치원한테 싸우는 일에 힘을 실어줄게 해야죠. 해야죠. 제발 더불어민주당은 큰 그림 그리지 마세요. 큰 그림 그리는 당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국민들 별로 없어요. 당은 민생 챙기라는 거예요. 네, 민생을 챙겨라. 자, 자유한국당이 물고 늘어져서 유치원법을 통과를 못 시킨다. 그러면 지금 문제는 뭐냐면, 처음 학교라는 시스템 안에 결국 많은 유치원들이 들어왔, 60% 정도 들어왔어요. 40%가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40%는 뭐냐? 배째라, 우리는 원화 모집도 니네들 간섭 안 받고 우리는 뭔가 하겠다. 이런 것들 스탠스를 취하면서 자기들이 이익을 놓지 않으려고, 특히나 큰 유치원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에 애를 맡겨야 되는 부모들은 지금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정부한테 예를 들면 법 개정이 필요한 게 있고요. 시행령이라고 하나요? 박근혜 정부 때 법 개정 안 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밀어붙인 것들이 엄청 많아요. 일단 시행령으로 급한 불부터 끄게 정부에 제안을 하고, 강력하게 정부한테도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네? 보여줘야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할 거 아닙니까? 믿고 의지할 거 아닙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은, 자, 그나마 다행인 건 카드 수수료라는 아젠다를 굉장히 잘 건드렸는데, 예, 잘 건드렸는데, 자, 국회가 마비되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국회가 마비되는 거 두려워하다가 이 꼴 난 거 아닙니까? 국민들한테 지금 바로 살갗에 와닿는 것들이 있잖아요. 카드 수수료, 유치원 이런 것들은 당장에 살갗에 와닿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대책을 세워줘야 돼. 처벌은 나중에 법 개정을 해서 나중에 하더라도 지금 당장에 아이 맡길 수 있는 데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정부가, 국가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올해 임시적으로라도 올 한 해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공간을 뭐 초등학교들, 공립초등학교랑 연계를 해서, 그냥 아이들의 학습은 모르겠으나 먹고 돌보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할 수 있는 임시방편이라도 대책을 세워주면, 예?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죠.
대책을 세워야 돼요. 자, 대통령 시행령을 활용을 해서라도 국민들하고 바로 살갗에 붙어있는 사람들은 일단 대책 마련을 세워줘야 된다. 그래야 정부와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갈 거예요. 당장에 애들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애들 맡기는 게. 국정조사가 당당만 받아야 된다. 자, 국정조사를 다 받으면요, 질질질 끌려다녀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자, 드루킹 특검 받아가지고 뭐 했습니까? 질질질 끌려가고 어젠다만 선점 나가고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노회찬만 잃었어요. 다가 아니에요. 다 받아주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당당하면 받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프레임을 만들고 언론 플레이가 가능하고 국정조사를 다 받아주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자, 서울교통공사 감사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를 어떻게든 국정조사를 따내야 되는 자유한국당의 이유는 뭐겠습니까? 만약에 감사원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보다 센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자기네들이 스타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감사의 결과가 우리한테 좋든 싫든 손해예요. 자유한국당은. 감사원의 신뢰를 많이 잃고 뭐하고는 감사원이, 그거는 그쪽 정권 때 감사원 아닙니까? 자, 자유한국당은 감사원 결과가 나오기 전에 국정조사를 따내서 감사원 너 비켜, 우리가 할 거야를 해야 돼. 뻔한 거 아닙니까? 네? 감사원의 결과를 나와서 이거 우리 만족 못해, 이거 국정감사 더 팔 거야, 이거가 아니잖아. 왜냐하면 감사원의 결과가 나와서 만족해도 실패인 거야. 자유한국당은 이 아젠다를 자기네들 끌고 가서 이 귀족 노조들을 깨는 모습을 자유한국당에 보여주는 연출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요구한 거고, 민주당은 감사원 결과를 빨리 꺼냈어야죠. 감사원 결과를 독촉을 해서 꺼냈어야죠. 빨리. 야당들은 원래 국조를 요구해요. 요구한다고 다 받아주면은 맨날 질질 끌려다닌다니까요. 자, 감사원의 결과가 나와서 검찰의 결과가 나왔는데 검찰을 못 믿겠다 하면 특검을 가는 것처럼, 예? 감사원의 결과가 나와서 이거 우리 못 받아들여, 의혹 제기할 게 있으면 그거대로 국조를 가는 건데, 검찰의 결과가, 수사가 나오기도 전에 특검 가고 감사원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국조 가고, 이거는 아닌 거죠. 이거야말로 꼬장이죠. 이건 대한민국의 시스템 자체를 다 부정하는 건데요. 이건 꼬장 맞아요. 질질질질 끌려가는 게 맞습니다. 자, 검찰의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 냄새가 너무 나네, 이거 특검 가야 된다, 이게 원래예요. 자, 감사원의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 냄새 너무 나잖아, 니들 제 식구 덮어주기 한 거잖아, 야 국정조사 가자, 이게 순서예요. 이게 순서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검찰 수사 나오기 전에 특검, 감사원 결과 나오기 전에 국조, 이거는 꼬장이죠. 민생 법안을 볼모로 하고 있는 꼬장인데요. 특검으로 우리는 노회찬만 잃었어요. 특검으로, 드루킹 특검으로 노회찬만 잃어요. 지금도 드루킹은 구치소 안에서도 계속 말 바꾸고 뭐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드루킹 관련돼서 뭐 아무것도 없죠. 민주당이 어디에 뭐가 있습니까? 정의당이 어디에 뭐가 있습니까? 떳떳한번 받아라? 결과 나온 다음에 기본적으로 검찰의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 우리 못 받아들이겠어, 그러면 특검 가, 이게 맞고요. 감사원의 결과가 못 받아들이겠어, 특검 가, 국조 가. 4대 강도 감사원이 했는데 다 맞다 그래가지고 이거 국정조사 하자, 감사원 결과 못 믿겠다라고 해서 된 거잖아요. 네? 자, 여당에게 문재인 정부는
일단은 지지율 빠지는 건 저는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하고 바로 살갗에 붙어 있는 것들은 내일처럼 생각하고 급하게 좀 뛰어다녀라. 더불어민주당이 큰 그림 그리지 마세요. 어차피 다음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생각은 뭐냐, 개헌선까지도 우리가 다 먹어서 개헌을 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따위에서는 개헌선은 무슨 개뿔 개헌선이에요. 일하세요. 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재명처럼 일하는 게 맞아요. 이재명처럼 일하는 게, 일은 이재명이 지금 논란 이거를 다 빼고 이재명의 아젠다 잡는 거 보세요. 국민들한테 딱 와닿는 거 먼저 치고 나가요. 아니, 경기도지사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정부 여당과 정부가 그런 일을 못합니까? 쫄아서 그렇다니까요. 쫄아서. 언론에 쫄고 기득권에 쫄고. 이재명이 왜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병원 CCTV 기득권에 안 쪼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논란 이거를 논외로 치면 일적인 면에서 국민들 살갗에 와닿는 걸 먼저 치고 나가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한테 일하는 법 좀 강의 좀 받아야 돼. 뭐 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다. 혹시라도 더불어민주당에 뭔가 입김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하긴 답답하죠. 답답해요. 논란을 완전히 배제하고 나면 이재명 도지사가 지금 했었던, 경기도지사 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나 됐어요. 근데 CCTV서부터 그 다음에 분양 원가 공개하는 것서부터 여러 가지 간 게, 기득권을 날 때리든 말든 나는 마이웨이 간다. 난 갈 거야. 왜냐면 나는 나를 찍어준 지지자들이 이재명이 버릇처럼 얘기한 게, 물론 그게 지금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고 있는데, 유권자들이 찍어준 머슴 아니냐 나는. 이 얘기를 말버릇처럼 한단 말이에요. 자, 그게 그 얘기가 결국은 부메랑이 돼서 지금 오히려 좀 더 혹독한 기준으로 되고 있긴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아젠다 선점서부터 이 추진력. 자, 이거 이재명이 하는 방식이 법 개정 필요 없고 내 권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쳐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부가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제안을 하고 정부를 쪼르고 비판을 하고 이건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들고 가야죠. 그래서 그나마 제가 조금 칭찬하는 게 카드 수수료 건드렸는데, 이걸 끌려가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좀 마이웨이 좀 가라.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가라. 제발. 언제까지 자본한테, 기득권한테 휘둘리고 여기 눈치 보고 저기, 완벽한 정책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100%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가란 말이에요. 좀 다수를 위한 거라면, 확신을 가지면 가란 말이에요. 박용진이 유치원 건드린 것도 딱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박용진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도 그거잖아요. 유치원 다들 건드리면 안 된다 할 때, 아우씨 건드릴래? 이거 되게 보니까 말도 안 되는데 건드린 거잖아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협치는 협치고, 이런 거는 법 개정 말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유치원 3법 법 통과되면 좋은데, 이거 법 통과되는 것까지 질질 끌려다니다가 당장에 애 맡길 데 없는 사람들 어떡할 거냐고요. 어떡할 거냐고요. 그거 해결하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애 맡겨야 되는, 유치원 보내야 되는 부모들은 똥줄 타 죽어 나갑니다. 지금 제가 저번에 뉴스 읽어주는 남자에서 말씀드린 명동에 어느 초등학교와 서울시하고
명동에 있는 초등학교하고 손잡고 빈 교실에, 예전에 유시민이 제안했었던 빈 교실 공간을 활용한 유치원 돌봄 시스템, 그리고 초등학교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 원래 들어올 수 있는데 명동 지역이 워낙에 현지에 사는 사람들은 적고 유동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유치원에 온 사람들이 그 초등학교까지 갈 수 있게 뭔가 법제도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은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죠. 머리를 쥐어 짜봐야죠. 머리를 쥐어 짜봐야죠. 제발. 자,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카드 수수료 선점했어요. 자, 카드 수수료 선점했으면 제발 휘둘리지 말고 밀어붙여 봐라. 좀 시원시원한 모습들을 좀 보여줘라. 결과물을 만들어 내라. 제발 부탁합니다. 이것도 질질 끌려나가서 아무것도 못한다면 더불어민주당 다음 총선 때 쉽지 않을 겁니다. 정말로 실망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전투력을 좀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자, 뉴스 읽어주는 남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